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결학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소비자 행동, 인지뇌과학을 전공한 김재한 박사입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한 신경망은 최종적으로는 이를 종합하여 분류, 구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경망 연구에 많이 쓰여진 몇 가지 과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신경망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는 자세히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모양이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개념, 즉 7 또는 7이라는 하나의 개념 그룹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를 인식하는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양의 다른 개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또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고양이들을 묶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내야 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와 질 가능성이 높은 수를 구분해서 그 중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를 두는 것이 결국은 바둑을 잘 두는 방법입니다. 분류, 구분 작업을 위해서 신경망의 연결을 조절하는 원칙은 시행착오, 즉 Trial and Error입니다. 우선 신경망은 현재 연결 상태에서 각각의 연결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신경망 전체적으로 내놓은 최종 반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결과 그 생물에게 좋은 보상이 주어지면 이 연결의 변화를 계속하는 것이고 결과가 나빠지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연결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원시 생명체의 경우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수면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빛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가 플러스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포 분열을 생각하면 자외선 때문에 세포 분열 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움직이던 꼬리도 멈추고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마이너스 연결이 되어야 좋습니다. 따라서 이 원시 생명체의 바람직한 연결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결을 플러스 방향으로 강화시켜 보니까 수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먹이가 풍부해져서 만족스러우면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연결이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쪽으로 이동하고 보니 세포 분열이 안 되어 상태가 더 나빠지면 연결은 점점 약화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연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해를 피해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연결을 바꾸어 보고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연결을 바꾸어서 해를 향하게 되었는데 물고기한테 먹이가 많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연결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반대로 해를 향해 갔더니
먹이가 없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러한 연결이 약화되고 다른 연결들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원시 생명체의 경우는 변화시켜 봐야 하는 연결이 하나여서 간단했지만 물고기의 경우는 그러한 연결이 4개나 있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 즉 결과가 좋으면은 연결을 강화시키고 결과가 나빠지면은 연결을 약화시킨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신경망이 닫힌 구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큰 물고기가 각각의 연결을 변화시켜 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냥 판단을 현명하게 하게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연결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연결을 변화시켜 보니 오히려 조개의 새끼가 아가미에 많이 달라붙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뉴런의 숫자뿐 아니라 층까지 많아져서 연결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각각의 연결의 변화가 전체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져도 연결을 변화시킨 결과가 유리하면 연결을 더 강화시키고 연결을 변화시킨 결과가 나한테 불리하면 연결을 약화시킨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행착오라는 방법이 사실은 대단히 원시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을 오르막과 내리막이 복잡한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에 비유를 합니다. 날이 밝고 시야가 툭 트여 있으면 등산객이 산을 내려오는 최적의 루트를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산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신경망은 너무 복잡하게 연결이 많아서 마치 깜깜한 밤에 산을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가 칠흑처럼 캄캄하니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등산객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쪽 저쪽으로 한 걸음 내디뎌보고 내리막이 있으면 그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오르막이 시작되면 멈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림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다행히 오른쪽으로 시작을 하면 산을 내려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왼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등산객은 중간에 사방 어디에 발을 내디뎌 봐도 오르막뿐인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 산을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산을 다 내려왔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신경망에서는 최선이 아닌 상태에서 학습이 멈추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switch. Go walk down to where Daddy is. Now go to your corner. Keep going. Go down that way. And now Daddy will go up to his corner. Wow! That's amazing. 이 방은 에이미스 룸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의 천장은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왼쪽에 멀리 있는 천장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물체는 보는 사람의 시야에 들어올 때는 축소되어 보이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에 노란 선으로 표시된 높은 천장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 천장 선으로 표시된 천장 높이와 똑같아 보이고, 그래서 보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장과 가까이 있는 천장이 동일 거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이 45도 각도로 뒤로 물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주변이 모두 동일선상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므로 사람이 마치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키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눈은 평소에는 사물의 거리나 크기를 적절히 판단합니다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착각을 일으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신경망을 흉내낸 AI도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흰 트레일러의 옆부분을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과 구별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망 AI 학습이 완벽하지 않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신경망이 연결을 변화시켜서 해결하는 데이터의 특성 추출 과제와 분류 구분 과제는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특성 추출이 잘 되면 분류 구분 작업도 쉽게 학습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분류 구분 작업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추출되는 특성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 처리 신경망의 경우 그 목적이 얼굴 구분이면 중간에 추출되는 데이터 특성은 눈이나 코 모양이 되고, 자동차 구분이 목적이 되면 타이어나 그릴 모양, 의자 구분이 목적이면 등받이나 팔걸이 모양에 집중하는 신경층이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쌓여있는 돌멩이들 사이에서 화석을 구분하지 못해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훈련을 받고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저 굴러다니는 돌로 지나칠 것들도 보자마자 중요한 화석임을 금방 알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약하면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햇빛이나 소리와 같은 자극이 충분히 강하게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반응을 하게 되고 연이어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들로 자극을 보내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에 움직이는 신경세포들도 그 숫자가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이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이 알맞게 형성되면 신경망 전체는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며, 그러한 연결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신경망의 관건이 됩니다.
신경망은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을 스스로 조절하고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과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서 신경망은 필요 없는 연결은 점점 약화시켜 나가고 필요한 연결은 오히려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망이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을 조절하는 원칙은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혹은 trial and error 라는 두 원칙 하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신경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망은 누군가가 미리 일일이 연결값을 설계하여 정해놓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연결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원칙밖에 없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반복된 변화를 통해 스스로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 결과 경험이 누적되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은 기본 단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교한 판단과 반응이 창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경망은 매우 유연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약간 변형되거나 훼손되어도 전체적으로는 큰 에러가 나지 않고 대략적으로는 알맞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이 보다 나은 연결을 찾아가는 방법은 조금은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망의 학습은 최선 또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의 답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잘못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신경망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인공적으로 구축하는 일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자연의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